네, 안녕하세요. 고등예비과정 수학2의 김소연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40대에서 50대의 성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 중에 가장 후회를 했다라고 하는 그 1순위를 차지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가장 그 비율이 높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정작 이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그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안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뒤늦은 후회를 미리 알진 못하죠. 하지만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서 40대, 50대,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을 되돌이켜 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건 무엇이다? 그렇죠. 내가 그 시절에 조금만 더 열정적으로 공부했더라면 내 지금 인생이 좀 더 발전됐을 수 있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직 우리 고등학생이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아직 후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먼 훗날에 자기 자신에게 떳떳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우리 오늘도 우리의 멋진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수열 단원에 대한 개념 정리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수열의 단원 종합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고요. 오늘까지 해서 수열에 대한 개념 내용 마무리 지을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수열의 귀납법이 아니라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증명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 방법은 n이라는 자연수에 대한 명제에 대한 증명 방법이었죠. 무려 2시간에 걸쳐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아주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죠.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능에서 거의 매년 자주 출제되는 빈도수가 높은 문제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신에서도 중요하기도 하고요. 물론 수능에선 요즘 그 출제되는 빈도가 약간 주춤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고요. 이번 시간엔 그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그 단원 안에 있는 마지막 단원이고요.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소원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소원은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란 무엇인지, 즉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게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 수열의 귀납적 정의 비슷한 말인 것 같죠? 하지만 아주 다른 거고요.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증명 방법 중에 하나가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그런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란 얘기죠. 자, 우선 우리 한번 써볼게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한마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걸 우리가 오늘 무엇인지 알아볼 것인데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래요.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 근데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면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래요.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에서도 귀납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도 귀납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귀납이라는 말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서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몇 개의 사실, 몇 개의 규칙을 보고 나서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그 규칙을. 몇 개의 사례에 대해서 이런 규칙이 성립했으니까 전체에 대해서도 그런 규칙이 성립하겠구나 하고 일반화된 명제를 우리가 이끌어내는 걸 귀납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우리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그 증명 방법에서도 우리가 이전에 성립했던 사실이 다음에도 성립할 것이다. 또 그게 이전에 성립한 것이 다음에도 성립할 것이다. 이 몇 가지 연속되는 관계를 보고 전체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할 것이다. 일반화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도 우리가 연속하는 항사의 관계를 이용해서 전체 수열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러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약간 느낌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주 등장하는 아주 친숙한 수열이죠. 자, 이 수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나요? 앞에 1에 더하기 3하면 다음 항 나오고요. 4에 더하기 3하면 다음 항 나오고요. 7에 더하기 3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죠. 한마디로 지금 이 수열은 우리가 연속하는 항, 연속한 항 사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앞에 있는 항을 a, n, 뒤에 있는 항은 n 다음이니까 n 플러스 1 사이에 앞에 항에 무엇을 해주면 더하기 3을 해주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라고 하는 규칙이 반복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규칙으로 주어진 수열 사이에 각 항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럼 이 수열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선 이 관계식 하나만 있으면 될까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관계식을 식으로 써볼게요.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은 그 전에 있는 n번째 항에다가 더하기 3해서 얻는다. 자, 이 관계 하나만 있으면 수열 an을 다 구할 수 있을까요? 한번 다시 왼쪽에 있는 과정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이 관계식만 봐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우리가 주어졌다고 하면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3이다. 첫 번째 항 더하기 3 한 게 두 번째 항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항 더하기 3이죠.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더하기 3이다.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 더하기 또 3을 한 것이다. 그래서 A1 더하기 6이죠. 이와 같은 관계식을 우리가 각 항 사이에 적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모든 항을 알 수가 있나요? 없죠.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A1이 각 항에서 모르는 존재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식만으로는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관계식에다가 어떤 조건을 추가해주면 이 각 항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항이 예를 들어서 1이다. 이와 같은 첫 번째 항에 대한 값이 주어지면 첫 번째 항이 무엇이다? 1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무엇이다? 1 더하기 3인 4다. 세 번째 항은 무엇이다? 1 더하기 6인 7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값인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첫 번째 항과 연속하는 항 사이의 관계를 줌으로 인해서 각 항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수열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적어보게 되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지금 예를 통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 항이 주어지고 그리고 연속하는 항 사이의 관계, 즉 이전의 항에다가 3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으로 주어진 수열 AN을 다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AN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교재 72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원 안에 있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수열 AN을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냐면 첫 번째 항의 값과 그리고 이 첫 번째 항의 값을 기준으로 두 번째 항의 값을 기준으로 세 번째 항 이렇게 그 다음 항 구하려면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과 첫 번째 항의 값을 이용해서 수열 AN을 찾아가는 것, 수열 AN을 표현하는 것을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그러면 이렇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수열, 바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왼쪽에 정리된 내용 보기 전에 여기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등차 수열인 경우에 AN이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인 경우에 연속하는 항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죠? 그렇죠. 이전의 항에다가 무엇을 더하면 항상 공차라고 하는 일정한 상수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A의 N, 이전의 항에 항상 고정된 상수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라고 관계식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방금 찾은
연속하는 항사의 관계식하고 첫 번째 항이 주어지기만 하면 우리가 주어진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수열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이제 등차 수열인 걸 아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다음 항은 그 전의 항에 더하기 D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D가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이전 항에 D를 더하면 다음 항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 D가 공차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공차 D.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관계식이 때때로는 조금 변형돼서 이렇게도 주어져요. 자, AN을 좌변으로 넘기면 관계식을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D라고도 쓸 수 있겠죠. 한마디로 연속하는 항의 차가 상수 D로 일정해요 라는 말이니까 이 식 안에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두 개의 조건으로부터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두 번째 살펴보기 전에 예를 통해서 문제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자, 간단한 예예요. 자, 첫 번째 항이 3이고 AN 플러스 4는 A의 N 플러스 1인 수열이 있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이 있다. 자, 그럼 수열 AN에서 A의 네 번째 항의 값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 네 번째 항의 값을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방법 1.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각 항을 직접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n 대신에 1 대입하면 A의 2는 뭐라고 적을 수 있죠? A의 2는 A의 1 더하기 4죠. 근데 첫 번째 항이 주어졌죠? 3이라고. 3 더하기 4니까 얼마예요? 7.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항도 구할 수 있죠. 세 번째 항이라는 건 n 대신에 2 대입한 거예요. 그럼 A의 세 번째 항은 A의 2 더하기 4죠. A의 2 더하기 4. 근데 A의 2가 뭐예요? 7이죠. 7 더하기 4니까 둘이 더하면 1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한 번만 더 n 대신에 3 대입하면 A의 4 네 번째 항은 A의 3 더하기 4니까 A의 3은 11이고요. 11 더하기 4, 즉 뭐가 돼요? 15가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번째 항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도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자, 우리가 지금 수열 AN이 어떤 수열인지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이러한 관계식, 연속하는 항 사이에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면 무슨 수열인지 우리 알 수 있죠. 무슨 수열이에요? 그렇죠. 이전의 항에 항상 4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식이 얘기해 주는 건 두 개죠. 뭐예요?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다 라는 것도 얘기해 주고 또 다른 정보도 한 개 더 얘기해 줘요. 그게 뭐예요? 공차가 4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럼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면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니까 여러분들 바로 뭐 적을 수 있죠? 일반 항 적을 수 있어요. 그럼 A의 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그래서 4N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A의 네 번째 항은 바로 N 대신에 4를 대입하면 4 곱하기 4 마이너스 1이니까 15. 이렇게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아주 쉬운 우리의 눈에 익숙한 등차 수열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지면 이와 같이 바로 빨리 풀 수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익숙하지 않은 관계식이 주어지게 되면 그때는 직접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내용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방금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등비 수열은 우선 여기서 다시 또 생각해 볼게요. 이전의 항과 그 다음 항. 이전의 항과 그 다음 항. 한마디로 첫 번째면 두 번째, 두 번째면 세 번째, 세 번째면 네 번째라는 그 관계를 일반화해서 표현한 거죠. 자, 그럼 이 AN에다가 등비 수열인 경우는 이전의 항에 어떻게 해주면
곱하기 R이라는 상수 해주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등비수열의 관계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전의 항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R이라는 일정한 상수를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라는 거였죠. 됐나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 AN이라는 거를 우변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AN분의 AN 플러스 1은 무엇이다? R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뭐죠? 연속하는 항 사이의 B는 상수 R로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등비수열에서 연속하는 두 상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얘기할 수 있죠. 즉, 첫 번째 항은 뭔가로 주어질 거고 연속하는 항 사이 관계가 무엇이다? 이전의 항에다가 일정한 상수 곱하면 다음 항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식은 어떻게도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연속하는 항의 B가 일정한 상수 R이 된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수열이 이와 같이 두 개의 조건으로 주어지게 되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첫째 항 A고 공비가 이 R인, 여기서 이 R이라는 건 공비예요. R이 공비. 바로 여기 곱해지는 일정 상수가 공비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간단한 예제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항이 3. 그리고 어떠한 관계식 하냐면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수열 AN이 있어요. 이 수열 AN에서 마찬가지로 네 번째 항이 무엇인지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관계식을 이용해서 각 항을 전개해 나갈 수 있죠. 자, 첫 번째 항이 3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항은 그 전에 있는 첫 번째 항 곱하기 4죠. 즉 n 대신에 1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은 A1 곱하기 4예요. 근데 A의 1이 뭐니까 3이니까 3 곱하기 4, 즉 12라고 나오고요. 그럼 세 번째 항은 A의 3은 n 대신에 2 대입한 거죠. A의 2 곱하기 뭐예요? 4. 근데 A의 2가 무엇이니까 위에서 구한 10이니까 곱하기 4 하면 48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네 번째 항까지 해볼게요. A의 네 번째 항은 무엇이냐면 n 대신에 3 대입한 거죠.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도 돼요? 이전의 항에다가 공비 4를 곱한 것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세 번째 항에 48 곱하기 4. 자, 이 값을 계산한 게 바로 무엇이다? A의 네 번째 항이다 라는 거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자, 위에 주어져 있는 이 관계식이 얘기해 주는 게 뭘까요? 자, 우리가 말로 풀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전의 항에다가 항상 일정한 상수 4를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식이 얘기해 주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어진 수열 AN이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그리고 공비가 무엇이다까지 얘기해줘요. 공비가 4이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러한 사실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항 AN 바로 구할 수 있죠. A의 n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이에요. 물론 이때 n은 2, 3, 2 이상의 자연수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항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4 대입해서 3 곱하기 4의 세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두 가지 방법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주어진 관계식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단순한 경우면 바로 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야 이렇게 풀면 좋죠. 하지만 주어진 이 관계식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와 같이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나열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 두 종류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경우 말고도 수열에는 다양한 규칙이 존재하니까 마찬가지로 다양한 모양의 귀납적 정의가 존재합니다. 그 말은 연속하는 항사의 관계가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예전에는 이러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배울 때는
여러 가지 관계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 관계식을 우리가 뭐 점화식이라고 해서 관계식을 부르는 이름도 있었고요. 그 점화식이 유형이 굉장히 많았고 그 유형마다 이와 같이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수열이라는 단원이 1학년으로 내려오면서부터 그러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간단해졌고요. 우리는 그 간단한 몇 가지 케이스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우선 살펴봤어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관계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도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등차 수열의 관계식, 연속하는 항사의 관계식, 등비 수열의 연속하는 항사의 관계식 한번 보았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자, 무엇을 할 거냐면 등차 수열에서 연속하는 항사의 관계식 어떻게 다른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해볼 거예요. 자, 이번엔 연속하는 항을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다음에 오는 건 뭘까요? 그렇죠. n 플러스 2번째겠죠. 하나 다음, 하나 다음. 자, 그럼 우리 이런 이제 얘기 생각나나요? 연속하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그 세수에서 이 가운데 있는 항을 뭐라고 불렀죠? 등차 중항이라고 불렀죠. 등차 중항이에요. A의 n 플러스 1이. 자, 그러면 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가운데 있는 항이 등차 중항이고 또 두 번째 얘기했었죠. 등차 중항이면 어떤 관계식 성립한다? 그렇죠. 가운데 있는 거 두 번 더하면 양옆에 있는 거 더한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걸 조금 다른 표현 방법으로는 가운데 있는 항은 양옆에 있는 것의 산술 평균이다 라고도 얘기했었고요. 뭐 둘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연속하는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관계가 성립하면 주어진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관계식을 다시 한 번만 다른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자, A의 n 플러스 1을 두 번 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좌변은 AN 플러스 1이 몇 개 더해진 거예요? 두 번. 자, 이제 우리가 식을 조금 바꿀 건데요. AN을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AN을 좌변으로 넘기면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근데 AN 플러스 1 하나를 이번에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죠. 자, 이와 같이 위에 있는 식을 조금 바꿔서 이와 같이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표현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는 식은 등차 중항의 의미를 AN 플러스 1이 갖고 있다는 거였는데 밑에 있는 식으로 조금 바꿨더니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연속하는 항사의 차가 그 다음에 오는 연속하는 항사의 차랑 똑같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뭔가의 상수가 주어졌다면 공차라는 거죠, 이 값이. 근데 지금은 그게 무슨 값인지 주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는 등차 수열이면 이러한 연속하는 세 항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두 개의 관계식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또 이 관계식을 보면 이게 누구라고요? 등차 수열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관계식 또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만 성립하는 거지라는 걸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 이번엔 등비 수열에 대한 새로운 모양의 관계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등비 수열인 경우 자, 우리가 비슷한 방법으로 해볼 겁니다. 자, 등비 수열인 경우에 자, 세 개의 항 생각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세 개의 항. 자, 그러면 세 개의 항이 나왔으니까 우리 또 무슨 생각할까요? 그래서 등비중항 생각하겠죠. 자, 그럼 등비중항은 곱하기, 등비수열은 뭔가 곱하기 연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등차 중항에서는 가운데 항 두 번 더하면 양옆에 거 더한 거랑 같다였고 등비중항은 가운데 거 두 번 곱하면 양옆에 거 곱한 거랑 같다는 거였어요. 그걸 식으로 적으면 가운데 거 두 번 곱한 거는 양옆에 거 곱한 거랑 같다라는 거죠. 이게 등비수열의 등비중항에 대해서 성립하는 관계식이었어요. 첫 번째.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양변을 AN으로 나눌 거예요.
양변을 AN으로 나눌 거예요. 나누면 좌변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변은 그냥 A의 n 플러스 2만 남죠. 분모는 1이고요. 근데 이때 양변을 또다시 A의 n 플러스 1로 나눌게요. 그럼 여긴 하나 없어지고 A의 n 플러스 1이 이와 같이 남죠. 자, 위에 있는 식을 밑에 있는 식으로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바꾸고 나면 약간 의미가 달라져요. 뭐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이 말은 등비중항이란 얘기였죠. A의 n 플러스 1이 등비중항이란 얘기였는데 조금만 어떠한 항을 나눴더니 연속하는 항의 비가 그 다음에 오는 연속하는 항의 비랑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비수열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4다 라고 주어지면 공비가 뭐인?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관계식에선 그러한 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정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관계식은 등비수열에서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계식이 조건으로 주어지거나 이런 관계식이 수열 AN에 대한 조건으로 주어지면 그 수열은 무엇이다? 등비수열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문제. 간단한 예제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내용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예제는 무엇이냐면 수열 AN이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한다고 해볼게요.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고 첫 번째 항만이 아니라 두 번째 항도 주어졌다라고 할게요. 자, 이거일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거일 때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봐보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주어졌는데 이 조건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조건이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가운데 항을 두 번 더한 게 양옆에 있는 항 더한 거랑 같다는 얘기죠. 물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우리가 성립하는 조건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항 두 번 더한 게 양옆에 있는 항이 된다라는 관계식이 해주는 얘기는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조건이 해주는 얘기는 등차 수열이라는 걸 얘기해줘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관계식 이전의 항에 상수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라는 이 관계식하고 비교해보면 이 관계식은 훨씬 좋아요. 왜 훨씬 좋죠? 주어진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도 해주지만 이 수열은 더 좋은 정보도 주죠. 공차가 얼마라고 공차가 D라는 얘기까지 해주지만 이 관계식은 공차가 뭔지 얘기해주진 못해요. 다만 주어진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는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다시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항이 1이에요. 근데 등차 수열이래요. 그럼 뭐만 찾으면 돼요? 공차. 근데 공차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연속하는 두 개의 항만 있으면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연속하는 앞에 있는 항에다가 무엇을 더해서 뒤에 항이 되었느냐를 보면 되니까. 그래서 봤더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에 무엇을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되나요? 2죠. 그래서 공차가 얼마다? 2이다. 그래서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D로 구할 수 있고 그래서 2n 마이너스 2에다가 1 더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계식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예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예제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일 때 그리고 이 관계식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주어진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하고 똑같아요. 다만 관계식만 조금 바뀌었어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관계식이 얘기해 주는 게 뭔지 우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가운데 있는 항을 두 번 곱하면 양옆에 있는 항이 된다는 거죠. 그럼 수열 A에는 무슨 수열? 그렇죠. 등비 수열이라는 걸 이 관계식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등비 수열. 그러면 등비 수열이고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려면 등비 수열이라는 거 알았고 첫 번째 항이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등비 수열의 일반항 구하려면 뭐 알아야 되죠? 공비 알아야 돼요. 공비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어요? 이전의 항에다가 공비 곱하면 다음 항이 되니까 연속하는 두 개의 항 주어지면 바로 구할 수 있고 그 연속하는 두 개의 항이 지금 보이죠? 첫 번째 항에다가 무엇을 곱해서 두 번째 항이 되었을까요? 바로 R은 3이에요. 그럼 우리 다 구했죠?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A의 n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이때 n은 2 이상의 자연수.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 같이 한번 조금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네, 우리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입니다. 자, 예제 3번 한번 봐볼게요. 자, 주어진 조건이 보이죠? 첫 번째 항과 연속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표현된 거죠.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었을 때 이 수열의 A의 7번째 항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7번째 항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7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면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일이 열거해 보는 거 있었죠. 일일이 우리가 7번째 항이니까 조금 멀 것 같아요. 그래서 열거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 항이 그 전에 있는 항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이 관계식을 보고 바로 여러분들 무슨 얘기할 수 있어요?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등차수열이다 라는 얘기도 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주어진 관계식은 더 좋은 정보도 가지고 있죠. 그게 뭐예요? 첫째 항이 공차가 2이다 라는 얘기까지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관계식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알았어요. 첫 번째 항이 2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7번째 항만이 아니라 일반항도 다 구할 수 있죠.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d예요. 그래서 2n 마이너스 2랑 2 더했으니까 0, 2n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항이 2의 n이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a의 7, 7번째 항은 n 대신에 7 대입해서 2 곱하기 7, 14라고 구할 수 있겠죠.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예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제 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72쪽에 있는 유제 5번이고요. 자, 첫 번째 항과 관계식, 즉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 것이죠. 이렇게 주어진 수열 AN에 대해서 8번째 항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n 대신에 1, n 대신에 2, n 대신에 3 대입하면서 일일이 열고 할 수 있지만 주어진 관계식이 우리랑 굉장히 친숙한 관계식이죠. 자, 이 관계식이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이 관계식이 해주는 얘기는 주어진 수열 AN이 어떤 수열이다? 어떤 수열이다? 어떤 수열이다? 그렇죠. 등비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이 관계식이 해주는 얘기는 주어진 수열이 등비 수열이란 얘기도 해주지만 한 가지 더 좋은 정보도 얘기해 주죠. 바로 그게 뭐예요? 그렇죠. 공비. 공비가 얼마인 2인 등비 수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전부 다 알았어요. 이 수열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무엇이고 3인 그리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 그러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때 n은 2 이상의 자연수.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수열 AN을 다 표현할 수 있고 이제 A의 8번째 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n 대신에 뭐만 대입하면 돼요? 8. 3 곱하기 2의 8 마이너스 1. 그래서 3 곱하기 2의 7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의 7제곱은 2의 7제곱이 128이고 거기에 3 곱하면 되니까 8, 3, 24. 3, 2, 6, 8. 3, 1은 3. 즉 384.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답 384 1번 보기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쭉 가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보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과 연속하는 항사의 관계가 주어져 있어요.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죠. 자, 이렇게 표현된 수열 AN에 대해서 10번째 항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지금까지 문제 흐름 보니까 여러분들 흐름이 보이죠?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을 때 첫 번째 항과 연속하는 항사의 관계식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그 관계식을 보면서 무슨 수열인지 알아내는 게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거죠. 등차 수열에 대한 관계식인지 등비 수열에 대한 관계식인지 그건 바로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 말은 이와 같은 관계식을 보고선 이게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아니다 인 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보면 이전의 항에 EN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됐대요. 등차 수열에 대한 관계식일까요? 등비 수열에 대한 관계식일까요? 다른 수열일까요?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n 대신에 1, 1, 1 대입하면 a의 2는 a의 1 더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 n 대신에 2, 2, 2 대입하면 a의 3은 a의 2 더하기 2 곱하기 2니까 4. 자, 요것만 잠깐만 봐볼게요.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만 봤을 때 첫 번째 항에 2를 더하면 두 번째 항이래요. 첫 번째 항에 2를 더하면 두 번째 항이래요. 이것만 보게 되면 두 번째 항에 무엇을 더하면 4를 더하면 세 번째 항이래요. 두 번째 항에다가 4를 더하면 세 번째 항이래요. 한마디로 등차 수열이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등비 수열인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는 있지만 확실한 건 등비 수열은 곱하기 일정한 상수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등비 수열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이거는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닌 수열이구나. 여러분들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등차 수열이 아닌 이유, 여러분들 이거 가끔 등차 수열이랑 헷갈리는데 아닌 이유는 이전의 항에 일정한 상수를 곱한 게 그 다음 항인데 이전의 항에 상수를 곱한 게 아니죠. 아까도 봤지만 2, 4 이렇게 변해가는 수를 더하니까 등차 수열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럼 이런 수열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라는 거죠. 어떻게 구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모르면 대입해서 그 관계식으로부터 차근차근 다음만 구해가면 돼요. 근데 10번째 항이니까 벌써부터 이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n 대신에 1, 1, 1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은 1 대입했으니까 첫 번째 항 더하기 2 곱하기 1, 2고요. n 대신에 2, 2, 2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은 어떻게? 세 번째 항은 2, 2, 2 대입했으니까 두 번째 항 더하기 2 곱하기 2, 4가 될 거고요. 다음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더하기 6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 계속하지 않고요. 10번째 항이니까 여기가 10이 되게끔 하는 A의 10까지만 해볼게요. 그럼 A의 10은 뭐가 돼요? 우리가 10이 되기 위해선 N이 9여야 되겠죠? 그래서 A의 9 더하기 2 곱하기 5, 2 곱하기 4, 2 곱하기 9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왔나요? 자, 그러면 이를 우리가 이제 변변히 더해볼게요. 변변히 더해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보여요? 좌변의 A2, 우변의 A2가 좌변이 하나씩 더해지고 우변이 전체로 하나로 더해질 거죠. 그럼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것들은 없을 수 있죠. 없을 수 있죠. 없을 수 있죠. 없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럼 두 개씩 짝지어서 없어졌으니까 좌변에 한 개 남았으면 우변에도 한 개 이렇게 남는다는 거네요. 그래서 A의 10은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A의 1에다가 2, 4, 6, 점점점 여기까지 더한 거. 그런데 2는 무엇이었냐면 2 곱하기 1이었고요. 4는 무엇이었냐면 2 곱하기 2였고요. 6은 무엇이었냐면 2 곱하기 3이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항들을 더하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2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9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A의 10은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나머지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하면 첫 번째 항 1 더하기 2 곱하기
괄호 안에 있는 식이 뭐예요? 우리에게 친숙한 자연수의 합이죠. 그래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약분해서 90 더하기 1이죠. 90 더하기 1이니까 91. 바로 이게 A의 10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보기 3번 정답으로 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열에 대한 조금 더 얘기를 우리 같이 해보려고 해요. 한마디로 이 동일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자, a의 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2n이라고 조금 전에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an이라고 하는 걸 좌변으로 넘기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무엇이랑 같은 거냐면 이 n이랑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23강쯤에서 선생님이 또는 22강쯤에서 선생님이 이 뒤에 가서 25강 와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분수꼴로 된 수열의 합과 같이 더했을 때 마구마구 없어지는 그러한 수열의 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한다고 했죠. 바로 지금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어진 위에 있는 관계식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항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한 번 다 더해볼 거예요. 자, 더해볼 거예요. 그러면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K번째 항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 거예요.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해볼 거냐면 n번째 항까지. 자, 그럼 우변은 뭐가 되죠? 우변은 마찬가지로 KK면 2K가 되겠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이 왼쪽을 먼저 봐볼게요. 오른쪽은 대충 어떻게 푸는지 느낌이 오죠? 2가 앞으로 나가고 자연수의 합이니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 공식 쓰겠구나 라고 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좌변을 봐볼 텐데 이 좌변은 마이너스를 우선 묶어서 빼볼게요. K는 1부터 N까지 AK 마이너스 AK 플러스 1. 자, 이렇게 마이너스를 뺀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로 묶고 1 대입하면 A1 마이너스 A2고요. 2 대입하면 A2 마이너스 A3이고요. 3 대입하면 A3 마이너스 A4고요. 점점점 마지막에 n 대입하면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보이나요? 마구마구 없어지는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안에 A1과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남아요. A1과 마이너스 an 플러스 1.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굳이 이 마이너스를 빼서 K번째가 먼저 K 플러스 1번째가 그 다음에 오게끔 한 이유가 그래야 이와 같이 우리가 예쁘게 앞뒤로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식을 다시 계산해 보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1이 주어진 이 식의 좌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좌변이 무엇이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1. 우변을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우변은 2가 앞으로 나가고 시그마 K, K는 1부터 N까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2분의 2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게 좌변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A1만 우변으로 넘기면 A의 N 플러스 1은 A1 더하기 이와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구하고 싶었던 A의 10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A의 10은 N 대신에 9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1 더하기 9 대입하면 9 곱하기 10. 근데 A의 1이 1이었으니까 91 이렇게 우리가 대답했던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연장해서 비슷한 얘기를 다시 할 건데요. 이전에 우리가 분수꼴로 된 수열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이 수열의 합을 했었어요. 이걸 전개하게 되면 첫 번째 항은 1 대입한 거, 두 번째 항은 K 대신 2 대입한 거, 세 번째 항은 K 대신 3 대입한 거, 점점점 마지막은 N 대입한 거. 이게 마지막 항이었죠.
그러면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과 같이 된다고요. 그 다음 우리 또 비슷한 문제 이렇게도 풀었었죠. 루트 k 빼기 루트 k 플러스 1.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어요? k 대신 1 대입하면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점점점 n번째까지 대입하면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다 없어져서 앞에 있는 루트 1과 뒤에 있는 루트 n 플러스 1만 남죠. 왜 이렇게 될까요? 한마디로 어떤 경우에만 이렇게 될까요? 바로 더하는 수열이 어떤 경우에 이게 k번째면 그 다음에 오는 k 플러스 1번째처럼 똑같이 생긴 수열 내에서 앞에 거 뒤에 거 항인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게 주어진 수열이 k번째면 그 다음에 오는 k 플러스 1번째라는 수열인 경우를 알려주는 경우에 즉 앞에 항 빼기 뒤에 항으로 주어진 경우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속하는 값들이 다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일반화해서 우리가 표현해 보게 되면 k는 1부터 n까지 k번째 항, 그 다음에 오는 k 플러스 1번째 항의 차를 우리가 계산하면 조금 전에도 비슷한 식 우리가 똑같이 계산을 했는데 1부터 대입하면 a1 마이너스 a2, a2 마이너스 a3, 점점점 한 번만 더 할까요? a3 마이너스 a4, 점점점 마지막 n 대입하면 am 마이너스 am 플러스 1이죠. 그렇게 되면 연속하는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다 없어지니까 무엇만 남아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봐보면 사실 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1과 루트 n 플러스 1, 1과 n 플러스 1분의 1 어떤 규칙이란 얘기예요? 1을 여기 대입한 게 나왔고 n을 여기 대입한 게 뒤에 있는 항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1, k 대신 1 대입한 게 1, n을 k 플러스 1에 대입한 게 n 플러스 1분의 1. 두 번째도 k 대신 1 대입한 게 루트 1, k 대신 n 대입한 게 루트 n 플러스 1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특정한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 주어진 동일한 수열의 앞에 항, 뒤에 항의 차이였기 때문에 많은 항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문제, 우리가 이러한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풀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분수꼴로 주어진 수열이라고 하게 되면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과 같이 바로 연속하는 항이 아니라 한 칸 뒤에 있는 항으로 주어진 경우도 있어요. 즉, 두 항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없어지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경우의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 내서 복습하면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왜 우리가 저런 수열들을 합할 때 없어졌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는 무슨 원리인지 아시겠죠? 바로 연속하는 항의 차였기 때문에 그게 반복되면서 삭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열의 모든 개념 다 같이 정리해 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단원 종합 문제를 통해서 수열 단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